2021년 4월 22일 평택항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던 중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살의 이선호 씨입니다. 선호 씨는 군대 전역 후에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아버지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기특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작업은 이선호 씨가 맡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선호 씨는 검역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손이 부족하다고 이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이 된 겁니다. 별다른 작업 설명도 없고 안전 관련된 설명도 없었죠. 심지어 안전장비 착용 하나 없이 무작정 그냥 투입이 된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던 이선호 씨 주변에는 중장비인 지게차가 있었습니다. 원래 지게차와 일을 하려면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노동자가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선호 씨의 작업 환경은 그야말로 안전 공백 상태였던 겁니다. 어쩌면 이선호 씨의 사고는 예견되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선호 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사고를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빠르게 이선호 씨를 구하고 구조대에 신고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선호 씨의 생명보다 고용된 직원의 사망으로 회사가 묻게 될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던 겁니다. 만약 사고 후에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선호 씨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어려운 일, 부당한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 총 6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노동자의 역사. 세 번째,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네 번째,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 다섯 번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 여섯 번째, 노동법.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노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건 일상 어디에서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만난 노동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편의점 점포를 관리하는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운전, 혹은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돌봄 노동,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가사 노동까지 다 노동에 포함이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행위입니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수렵, 채집, 그리고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은 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탄생으로 생겨났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한 걸 받는 임금 노동자라는 게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라는 표현 대신에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법으로 규정할 때는 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꼭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표현은 외국에선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노동과 관련된 부서를 노동부, 노동을 의제로 한 정당을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 사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오래된 단어이지만 노예 혹은 노비에게만 쓰는 용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이후로 사용된 것은 먼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을 때입니다.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했던 유신 정권과 같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하는 사람을 낮추어서 표현할 때 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에 반해 노동자라는 단어는 움직여서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의 시킴보다 노동을 하는 행위자의 주체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주로 격이 있는 기관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정부 부처명을 고용근로부 대신에 고용노동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노동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이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수없이 많은 노력이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와 노동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부터라도 이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노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노동이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영화를 좋아하고 관람 후기를 공유하는 것을 즐겨서 영화 평론가를 택하기도 하고 춤을 추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겨서 스트릿 댄서가 되기도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걸 좋아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이 사람들은 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목적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노동에 대한 목적을 놓고 봤을 때도 이 노동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뭔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치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전에 치킨 한 마리를 우리가 시켜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튀겨져서 내 눈앞에 놓이기까지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필요한 돈인 한 2만 원 정도를 떠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치킨을 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2만 원 뒤에는 숨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노동들이 존재하죠. 어떤 노동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나요? 맞습니다.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 치킨을 포장하는 사람, 주문 접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 치킨에 필요한 재료를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치킨집을 지은 사람, 닭을 키우고 닭장을 만드는 사람 등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킨 한 마리가 우리의 식탁에 배달돼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 이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게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잘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소중한 노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주 뛰어난 연구라던가 누군가 하나의 뛰어난 성과만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모여서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더 나은 기술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 노동자들의 노력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론 몸을 사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따뜻하거나 더 시원한 공간에서 쉴 수 있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조금씩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성장도 노동자들의 숭고한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지닌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동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동자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안녕.